감정시계 책을 일장에 계속해서 읽으면서 무림의 고수들은 장과 친하다. 명상과 마음챙김 훈련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호흡법이다. 그 중에서도 복식호흡, 즉 복부를 이용한 호흡은 감정 조절과 신체 이완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꼽힌다. 복식호흡은 횡격막을 움직여서 장을 자극하는 방식이다. 이 호흡법은 장의 의식을 집중하고 뇌와 장 사이의 연결성을 회복한다. 한국의 전통 명상법에서도 장이 위치한 부위를 특별히 인식했다. 하단전이라 불리는 이 지점은 기가 저장되고 마음이 머무는 자리로 여겨졌고 단전호흡이라는 방식으로 체화되었다. 물론 단전호흡과 복식호흡이 정확히 같은 메커니즘은 아니지만 장을 중심으로 호흡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대부분 유사성을 가진다. 무협소설에서 단전은 내공의 원천이자 생명력의 저장소이다. 고대의 명성법이 신과의 만남을 준비하는 정화의식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며 선조들은 이미 장과 정신 사이의 관계를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있었던 셈이다. 명상의 어원이 체유를 뜻한다는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 명상, 메디슨, 명상, 메디테이션. 마음을 치유하지 못하면 섭식도 무너진다. 당 중독, 탄수화물 중독, 패스트푸드 중독은 모두 감정 시스템을 교란시키는 일종의 정신적인 중독이다. 그 극단적인 증상이 바로 섭식장애다. 폭식증은 뇌의 호르몬 정수가 제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태다. 배고픔을 유도하는 그렐린이 과다하게 분비되어 식욕이 조절되지 않는다. 이 과정에서 도파민과 노르아드레날린이 이 시스템에 이상이 생기고 우울증이 발병하는 경우가 많다. 거식증은 이보다도 더 심각하다. 치사율이 10%에 이를 정도로 위협적인 정신질환이다. 공복감을 느끼면서도 먹는 행위를 거부하거나 토해내는 방식으로 체중을 감량한다. 문제는 이들이 체중을 줄이는 데 성공할수록 심리적인 통제가 회복되지 않고 오히려 장기적으로 장과 뇌의 기능이 함께 망가진다는 데 있다. 많은 환자들이 자신의 상태를 심리적인 문제가 아닌 위장질환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치료를 기피하게 된다. 섭식 장애는 감정 조절 실패가 핵심 원인이다. 우울이나 불안 같은 부정적인 감정이 시상 하부의 에너지 조절 시스템에 영향을 미쳐 배고픔 호르몬 분비를 왜곡시킨다. 그리고 도파민 시스템을 과잉 자극해 고열량 음식에 대한 갈망을 증가시킨다. 어지러기 부족이 문제가 아니다. 감정이 장이 다시 감정을 흔드는 악순환이다. 이런 문제를 겪는 많은 이들이 야식 증후군으로 고통받는다. 하루 종일 공복을 잘 견디고도 밤이 되면 뭔가 허전하다. 유튜브를 켜거나 배달 앱을 열고 스트레스와 피로를 음식으로 눌러버린다. 그렇게 무거운 속으로 잠들고 다음날 아침은 무기력하게 시작된다. 마음이 지치면 몸도 제 시간에 깨어나지 못한다. 장과 다시 친해지기 위해서 출발점은 복식호흡이다. 하루 3분에서 5분 장을 따뜻하게 느끼며 호흡하는 것만으로도 부교감신경이 자극되고 몸이 이완된다. 장의 근육과 미생물 환경이 달라지고 자율신경계와 면역계 호르몬계의 균형도 서서히 회복된다. 등 다시고 배부르면 그만이라는 속담이 괜히 나온 말이 아니다. 장이 평온해야 마음도 조화로울 수 있다. 요즘은 장 마사지나 장 운동 같은 실천법도 다양하게 소개되고 있다. 장을 자극하면 미주신경이 반응하고 이는 곧 뇌의 이완으로 이어진다. 그래서 마음을 바꾸고 싶을 때는 먼저 장을 바꿔야 한다. 마음은 생각이 아니라 감정이고 감정은 장에서 비롯된다. 감정의 균형을 회복하는 장관리. 흔히 복식을 의지 박약의 결과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그것은 생체 리듬이 어긋나고
감정의 균형이 깨어졌다는 신호에 가깝다.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생활이 반복되면 몸은 하루의 시간을 정상적으로 인식하지 못한다. 자연광을 받지 못한 채 아침을 건너뛰면 정서적인 피로가 누적되고 감정은 뒤틀린다. 그러다가 또 밤이 오면 위장은 그 뒤틀림을 음식으로라도 채우려고 든다. 절제가 아니라 리듬의 회복이 필요한 순간이다. 자연스럽게 야식을 덜 찾게 되는 감각 말이다. 그러려면 하루의 첫 장면을 바꿔야 한다. 늦게 잠들었더라도 가능한 한 이런 시간에 일어나서 햇빛을 받아야 한다. 몇 분 있다가 다시 침대에 눕더라도 그 찰나의 햇빛이 우리 몸의 생체 시기를 리셋시킨다. 세로토닌 분비가 촉진되고 무기력과 불안은 조금씩 누그러진다. 어긋난 리듬을 맞추는 일은 작고 단순한 행위에서 출발한다. 그렇게 아침을 시작했다면 자신에게 저금한 보상을 하나 건네도 좋다. 예컨대 카카오 함량이 높은 다크 초콜릿 한 조각을 먹는 것이다. 이는 자기 혐오에 빠지기 쉬운 아침에 자신에게 건네는 사소한 격려다. 단맛이 항상 제약이 되는 것은 아니다. 초콜릿 속의 폴리페놀은 스트레스를 낮추고 노화를 억제하며 정서적인 긴장을 완화해준다. 즐거움과 연결된 루틴으로 지속 가능한 감정관리의 동력을 확보할 수도 있다. 낮 시간대에는 의식적으로 쉼의 구간을 만들어야 한다. 점심 식사 후에 10분간의 멍 때림이나 가벼운 낮잠은 감정과 식욕의 회로를 끊어주는 완충지대가 된다. 해소되지 않은 긴장된 감정은 밤의 식욕으로 되돌아온다. 물론 밤이 되기 전에 저녁 식사는 무조건 가볍게 보다는 균형 있게이다. 고단백 위주의 식단은 체중 관리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오히려 수면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 수면을 돕는 세로토닌은 일정량의 탄수화물 섭취를 통해서 더 잘 생성된다. 고구마나 밥, 따뜻한 수프처럼 적절한 탄수화물이 감정의 진정을 돕는다. 감정을 회복하려면 덜 먹는 것보다도 잘 먹는 것이 중요하다. 밤 11시 이전에 잠드는 습관은 그 자체로 가장 강력한 감정 조절 기술이다. 수면 부족은 식욕을 조절하는 호르몬 분비 체계를 뒤흔든다. 그렐린은 늘고 렙틴은 줄고 더 자주 더 많이 더 충동적으로 먹게 된다. 충분한 수면은 짜증과 불안을 줄이고 감정의 자가 조절 능력을 높인다. 수면은 하루를 닫는 행위인 동시에 마음을 비우는 기술이다. 이 모든 루틴을 방해하는 가장 큰 적은 스마트폰 화면이다. 특히 자기 전 배달앱과 SNS는 시각적인 자극, 타인과 자기 사이의 비교를 유발하고 감정을 각성시킨다. 이런 상태로는 결코 쉽게 잠들 수 없다. 식욕도 계속 자극된다. 계기를 끄는 것만이 감정의 자율권을 찾는 길이다. 마지막으로 나는 자기 전에 늘 연한 꿀물이나 포도당 음료를 한 잔 만들어 둔다. 허기를 완전히 해소하지는 않지만 불안을 진정시키고 식욕을 버틸 수 있게 도와준다. 이 작은 습관이 나를 통제할 수 있다는 감각을 되살려준다. 우리가 진짜로 원하는 것은 배를 채우는 일이 아니라 안심하고 하루를 닫는 일인지도 모른다. 감정. 그래서 감정시계는 장명상을 통해서 붉은 배꼽 싱잉볼 명상 감각 열기, 배꼽 안에 붉은 싱잉볼 그려넣기, 붉은 울림으로 손으로 온기를 감싸면서 복부의 수축을 통한 중심을 강화시키고 복식 호흡을 하고 취침은 틈틈이 1시간에 5분을 배꼽 아래의 싱잉볼을 떠올린다. 공복감을 가져고 식사 전에 예고를 두드리고 이제 곧 음식이 들어갈 거야. 이렇게 입, 혀, 목, 위장, 배꼽으로 이어지는 감각치들을 그리고 싱잉볼이 넘치지 않도록 공복 20%는 남긴다. 이런 마음으로 식사를 할 것을 요구하네요.